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지금쯤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꿈속에서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영광인 거고, 코 골면서 잘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새벽 5시, 6시에 아주 달콤한, 거의 뭐 수면 시간이겠죠. 하여튼 편안하게 즐겁게 주무시기 바라고, 일어나신 분은 제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출석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년 동안 했는데 지긋지긋하죠. 참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하려면 7년 남았다. 7년. 아유, 그래도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되고 또 귀감을 얻을 만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그 유명한 분 중에 누가 있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 이분은 천재 같아 보면은. 천재 같은데 저는 이 박지원 선생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약용 못지않게 하여튼 박지원 선생 못지않게 이 다산 정약용도 보통 분은 아니에요. 거의 천재급이죠.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보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늘 마음에 새긴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장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지적할 때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말해야 겨우가 닿는다. 겨우 닿는다고 합니다.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렵게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렵게 여겨라. 근데 우린 익숙한 사이일수록 상당히 우리 가볍게 여기잖아요. 가볍게 대하는데. 하여튼 그렇네요.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타인에게 관대하랍니다. 타인에게 관대하라.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저울질한다면 나 또한 마음을 잃은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좋은 문구도 있고요. 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서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 많이 실망들 하잖아요. 저도 실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이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장들이 있어요. 좋은 문장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문장들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젊은 여인이죠. 젊은 여인이 아주 재밌는 표정을 좀 보이고 있네요. 스마트폰을 딱 셀카 찍는 그런 모습인데요. 도대체 이 가격 믿어도 되냐?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새 아이폰 15가 국내 출시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인기 제품이죠. 갤럭시 Z 플립 5. 이 플립 5의 구매 가격까지 현재 요동치고 있답니다. 하여튼 경쟁은 좋은 겁니다. 경쟁은 좋은 거야. 서로 간에. 가격이 요동친다. 통신업계에 따르니까 공시지원금, 여기에 불법 보존까지 더해가지고 뭐 신도림, 강변 등에서 휴대폰 집단 그 유통 상가하고 일부 판매점에서 Z 플립 5 이 번호 이동을 2만 원에 판매한다는데 2만 원에 번호 이동 2만 원에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고 기기만 바꿀 경우에도 10만 원대래요. 10만 원대. 도대체 뭔 이야기야? 이 도대체 이 10만 원대 고가 요금제로 이용한다는 조건이 붙긴 하는데 괜찮은데요. 하지만 갤럭시 Z 플립 5의 출시 가격이 139만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미친 가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네요. 다만 각종 부가 서비스 의무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있어서 꼼꼼히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 접는폰 갤럭시 Z 플립 5는 현재 최고의 인기 제품이에요. 국내 오프라인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 1등을 달리고 있고,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15가 국내 출시하면서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새 아이폰 15도 공시지원금을 예년에 비해서 2배나 올려가지고 판매 대박을 현재 노리고 있더라고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공시지원금을 더욱 올릴 가능성이 커요. 앞서서 일부 판매 대리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활용해가지고 구매 가격을 낮춰서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이 단통법 때문에 그래. 이 단통법 왜 만든지 모르겠어. 이거 없으면은 불법 보조금 필요 없잖아. 서로 간에 경쟁으로 해가지고. 아니, 능력 있고, 어? 힘 있으면은 싸게 파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보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파격적인 가격에 이제 휴대폰을 현재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 이 성지라고 성지. 이 성지에서는 통신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그 판매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가 봅니다. 애플의 새 아이폰 15 공시지원금도 요금제에 따라서 최대 45만 원으로 발표됐더라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20만 원대 그쳤는데 올해는 2배가량 이례적으로 많이 실렸네요. 이 아이폰 15 출시 가격이 이 기본형이 125만 원이에요. 플러스가 135만 원, 프로가 155만 5천 원, 프로맥스 190만 원. 야, 참 웬만한 TV 한 대 값입니다. 대형 TV.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와 함께 그 허위 가장 광고를 통해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도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 할인 조건하고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방통위는 아이폰 15 출시와 함께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과열되고 한편에서는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통신 3사에 대한 그 불법 지원금 자제,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다 하는데 좀 빨리 좀 고치자 법 좀. 진짜 뭐 깝깝합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하는 짓 보면은 참 정부들 왜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삼성전자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겠고 지금 또 보니까 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중국 현지 그 공장에 대해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이제 공식화했어요. 미국 상무부 그 산업안보국이죠. 안보국. 이 산업안보국은 13일에 관보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사용자 규정을 개정한다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VEU는요, 그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그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그런 허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날 공개된 규정은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그 반도체 장비 그 목록을 이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규제안은 삼성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하고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 그 지난해 또 10월 7일 날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를 했어요.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저외선 EUV 노광 장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반입을 통제를 합니다. 앞서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7일 날 미국 기업이 중국의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핀팻 기술 등을 사용한 그 로직 칩이 있고요. 18나노 EI D램,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그런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거죠. 상무부는 같은 달 11일에 삼성과 하이닉스 등 그 다국적 반도체 기업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VU 규정을 개정을 해서 유예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랑 협의한 거죠. 이 BIS는 이번 규정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런 한미 간 긴밀한 협의 결과라고 하네요.
앨런 그 베스트베스 상무부죠. 그 산업안보 그 차관이 보도자료에서 VU 프로그램은 우리의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합니다. 이번 허가는 한국과 우리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일관된다고 하죠. 이어서 한미 양국과 우리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오늘 발표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협력관계와 의지의 힘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관보 규정에는 미국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그런 기술 수준을 어디까지로 한정했는지에 대해서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랑 한국 기업 간에 일종의 합의가 있을 거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차관이 그래요. 지금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놈들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갑자기 또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놈들 상당히 야비하죠. 야비합니다. 요즘 보니까 또 재밌는 기사들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실제와 비슷한 그 3차원 모델을 만들고 현실 세계와 가상의 디지털 세계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네요. 디지털 트윈. 복제 이런 건가? 하여튼 이 개념이 이 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게 1970년대 우주선 아폴로 13호를 개발할 때라고 하네요. 카이스트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연구실에 따르니까 아폴로 13호 개발을 위해서 실물과 비슷한 15개의 시뮬레이터를 제작을 했다는데 우주인하고 지상관제센터가 기체가 고장났을 때 수리복구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자동차 엔진 부품의 수명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였고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의 함베르크 공장은 자동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지멘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상 공장을 구축하고 운영한 바 있다 합니다. 그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지금은 제조, 에너지, 물류, 헬스케어, 홈도시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국내 딥테크 그 스타트업이죠. 모빌테크도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한 사업 모델로 최근에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해서 주목을 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보니까 뭐 한국투자증권, 뭐 우리은행, 현대차그룹, 그 제로원, 삼성벤처투자 하여튼 여러 회사들로부터 13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 설립된 그 모빌테크라죠. 이거 AI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 로봇, 셔틀, 자동차에 대한 필요한 그 3D 그 지도를 제작하고 국내 기업에 제공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이쪽 분야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런 기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가 봅니다. 그래서 잠시 있어가지고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중요한 건 또 뭐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지. 이게 주가 참. 삼성이 이제 조 단위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뭐냐. 4분기의 그 실적 개선세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의 주가가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9만 전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이 모입니다. 상당히 궁금해져요. 14일날 그 한국거래소 보니까 삼성은 1.3% 정도 내렸죠. 68,000원에 거래 마쳤는데 이 삼성은 실적 발표 전날인 10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어요. 지난 10월 10일에 전거래일 대비 0.61% 올라서 66,400원에 거래 마쳤는데 실적 발표 당일 11일에는 2.7% 올랐죠. 종가 68,200원 기록하기도 해요. 삼성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것은 11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로 봅니다. 이날 삼성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했고요. 이 같은 기간 매출은 67조 원이죠. 전년 동기 대비 12.7%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증권가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인데 FN가이드에서 보니까 삼성이 영업이익을 한 2조 400억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이와 함께 삼성의 4분기 실적이 더 개선될 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석도 있고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의 목표 주가를 9만 원 선으로 제시하는데 그 금융정보업체에서 집계한 증권사들 삼성의 목표 주가 컨센이 9만 2천 원이에요. 9만 2천 원. 다올투자증권은 9만 원에서 9만 1천 원 올려잡았고 한국투자증권은 9만 4천 원 유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SK증권이 한 1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책정을 했네요. 이 반도체는 감산 효과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서 분기별 수익성은 개선세가 지속될 거로 예상한답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HBM도 4분기에는 가시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신제품 효과가 4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죠. AI 서버형 수요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모바일 고객사 위주로 재고 재축적 수요가 감지되고 있어요. 이 강도 높은 감산 속에서 메모리 재고가 낮아진 이 모바일의 고객사들의 이 공급 사이가 판가 인상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반도체 실적 개선이 돋보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3분기 메모리 출하량이 좀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는데 환율이 우호적으로 유지돼 가지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 사업부별 추정치를 보니까 반도체는 3조 4천억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네요. 4분기 실적은 반도체 부분의 적자 축소에 기반을 해가지고 전사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예상된다. 메모리 업황이 상향 반전하면서 다음에 가파른 상가 상승을 동반할 거라고 분석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좋은 일들이 뭐 많이 나타날 겁니다. 좀만 참아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